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지고 여러분 벌써 이번 영상이 이제 네 번째 영상이 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삼성전자와 인텔에게 이제 도전장을 내민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회사인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과연 미국의 반도체 기업은 대형 업체들이죠. 미국의 이 회사들이 과연 삼성전자에게 위탁 생산을 맡기고 과연 슈퍼 호황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로 안 하셨다면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삼성전자에 앞서 인텔이라는 정말 대형 업체가 있죠, 미국에. 이 회사에게 이제 맞짱, 그러니까 이제 경쟁 또는 이제 싸우자, 뭐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경쟁을 하자고 하면서 미국 반도체 기업은 이제 회사 두 개뿐만 아니라 과연 삼성전자에게 슈퍼 호황, 그러니까 사업을 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21일이었죠. 네, 요때 이제 오전에 이제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한국과 미국의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네,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은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미팅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이 정상회담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4대 그룹 회장, 네, 4대 그룹의 이제 임원급들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라든지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또는 공영훈 현대자동차 사장, 그리고 김종현 LG 에너지솔루션의 사장, 뭐 이러한 이제 임원급들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뭐 실제로 이제 정치인, 그러니까 이제 지나 레이먼드 이제 상무부 장관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뭐 스티브 몰랜드 이제 퀄컴 사장, 퀄컴도 정말 대형 업체이죠. 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뭐 이제 인터내셔널 대표라든지 뭐 이러한 정말 대형 업체들이 한데 모여서 이제 미팅을 했습니다. 여기 미팅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과 미국의 경제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러한 주제를 토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심사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투자를 할 수 있냐, 요게 이제 관점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사용을 할 거냐, 요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삼절패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미팅을. 네, 사실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선언도 해가지고 사실 해외에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미국이 주최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제 급하지 않나, 뭐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용해라, 이러한 의미도 좀 담겨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일단 이런 이제 미팅 속에서 대형 업체 중에 이제 생소한 기업,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회사, 그러니까 르네 제임스 이제 암페어 이제 컴퓨팅이라는 회사가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네, 암페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 회사는 정말 작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왜 참석을 했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CEO를 한번 보여드리면 르네 제임스 이제 암페어 컴퓨팅 CEO입니다. 네. 여기 이제 CEO가 이제 여성분이고요. 여기 회사를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한 뒤 과연 인텔과 인텔이라는 회사와 그리고 삼성전자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쟁쟁한 한국과 미국의 이제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다소 생소한 미국 기업이 이제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암페어라는 회사입니다. 네, 암페어 컴퓨팅. 이 회사 같은 경우 사실 2017년 네, 요때 이제 한국과 이제 어떻게 보면 ARM의 이제 아키텍처, 그러니까 설계도죠. 네. 설계도를 이제 활용을 해서 서버용 CPU를 이제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여기 CPU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CPU 같은 경우 이 회사 같은 경우 2017년 어떻게 보면 이제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이제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회사이고요. 서버형 CPU 설계 및 판매를 하는 펜리스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입니다. 창업 당시 사실 글로벌 사모투자펀드, 그러니까 PEF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칼라일 그룹과 이제 영국의 반도체 설계 업체에서 ARM의 투자를 받아서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사실 비상장사라 정확한 실적이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작은 회사예요. 네, 상장도 되지 않은 회사. 이 회사가 이제 여기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슈가 되었는데요. 네, 일단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기 이제 회사 직원들은 이제 한 30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임직원들이 이제 300억 정도의 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크게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죠. 어쨌거나 이제 암페어 컴퓨팅이라는 이 회사는 ARM의 이제 아키텍처 그리고 이제 설계도를 활용을 해서 서버형 CPU를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ARM의 아키텍처는 단순하고 그리고 절전 능력의 이제 강점을 가진 리스크. 네, 리스크는 이제 Reduce Instruction Set Computer라고 이제 방식인데요. 사실 복잡한 명령어 세트인 인텔의 X86. 네. 인텔의 이제 명령어가 약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X86의 아키텍처를 활용한 CPU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퀄컴이라든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제 프로세서 AP라고 하죠. 네, 그래서 애플의 M1 칩, 애플도 이제 M1이라는 칩이 있잖아요. 주로 이제 활용되는 ARM 이제 아키텍처를 서버형 CPU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암페어 컴퓨팅도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성능, 고효율, 그리고 저비용, 서브용 이제 칩에 새로운 스탠더드를 이제 제공을 한 것을 이제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암페어 컴퓨팅이라는 이제 이 회사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중국의 텐센트 그리고 틱톡 그리고 바이트센스 뭐 이러한 칩을 납품 중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만든지 회사가 창립한 지 이제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대형 업체들과 지금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신제품 출시 때도 사실 인텔이나 AMD에 대한 이제 도전 의사를 숨기지 않았는데요. 사실 지난해 3월이었죠. 네, 2020년 3월. 네. 요때 이제 서버용 이제 알트라 ARM CPU를 출시했을 때도 이 CPU를 말하는 겁니다. 이 출시를 했을 때도 AMD의 EPYC 7200 로미 시리즈를 인텔의 2세대 정면 대결을 한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창업자 이제 CEO 이제 르네 제임스 같은 경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1965년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텔의 이제 소프트웨어 담당 부사장을 영임을 한 뒤에 2013년부터 이때 이제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인텔 사장으로 이제 글로벌 운영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회사를 이제 옮겨가지고 암페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일반인에게 이제 무명에 가까운 미국의 이제 반도체 팬리스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앉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이제 반도체 업계에선 삼성전자와 연관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김기남 부회장이죠. 부회장은 이날 어떻게 보면 이제 17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제 19조 정도가 되겠죠. 이 금액을 이제 투자를 해서 미국의 파운더리 반도체 수탁 생산을 공장을 짓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장 후보지는 이제 미국 텍사스 오스틴이 이제 유력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애리조나주 이름도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 3분기 착공 이후 2023년 요때 이제 완공을 이제 목표로 미국 공장을 지을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폭은 이제 5나노미터 그리고 이하 최첨단 라인이 이제 들어설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삼성전자의 최신 파운더리 이제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주요 타겟 고객사는 퀄컴 그리고 엔비디아, AMD와 같은 미국의 대형 팬리스 이제 업체들과 그리고 구글 진짜 듣기만 해도 어마무시한 회사들이죠. 테슬라
그리고 페이스북 등 자체 칩 이제 개발을 선언한 주요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 입장에서는 암페어 컴퓨팅 같은 이제 유망 중소형 필름스들의 주문을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삼성전자와 암페어 컴퓨팅이라는 회사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 같은 경우 TSMC 이제 7나노미터 공정에 칩을 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진 암페어 컴퓨팅은 최신의 어떻게 보면 2022년 이후에 5나노미터 공정에서 이제 칩을 생산할 것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머지않아 이제 투자 계획이 확정될 삼성전자 미국 파운드리 공장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고객이 될 수 있는 자국의 첨단 팹리스라는 상징성 때문에 암페어 컴퓨팅을 비즈니스 테이블에 앉힌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이제 고객사가 될 수도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성장성이 어마무시하고 실제로 이제 CEO 같은 경우 인텔에서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맥이 많으면 이제 영업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네, 영업이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삼성전자는 이러한 이제 성장 가치가 있는 회사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간망을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촌페어즈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암페어 컴퓨팅이라는 회사와 관련돼서 삼성전자와 어떠한 연관이 있고 미래 가치가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삼촌페어즈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약간 딱딱한 이제 회사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성장 가치가 있는 회사를 정보를 해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삼촌페어즈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촌불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